그 한비자가 얘기하는 것은 결국은 유가와 무가에 대한 비판이거든요. 특히 이제 유가에서 얘기하는 전통에 대한 맹목적인 숭배, 이거야말로 굉장히 위험하다. 그러면서 이제 수주대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송나라 사람이 농부인데 이 사람이 밭을 갈다가 밭 가운데 있는 그루터기에 어느 날 토끼가 와서 까불다가 죽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대부분 자기가 갈던 그 쟁기를 휙 집어 던지고 그 옆에서 토끼가 다시 목이 부러져서 죽기를 바랐다 이거죠. 그러다 보니까 토끼는 다시 얻을 수 없었고 결국은 자기 자신은 송나라 사람들에 의해서 비웃음거리가 되었다라고 한비자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비자가 이 수주대토를 통해서 뭐냐면 결국은 그루터기를 지키려고 하는 농부를 얘기하면서 시대의 변화를 모르고 시대는 변해가는데 결국은 그 그루터기만 쳐다보고 있는 그런 거, 마치 공자가 요임금과 순임금 시대에 다스렸던 정치 방식을 오늘날의 방식을 오늘날에 적용하려고 하다 보니까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결국은 시대에 따라서 결국은 마치 각주금도 마찬가지죠. 각주금도 한비자에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둘이 강을 건너는데 칼 가지고 장난치다가 칼을 한 명이 딱 떨어뜨렸죠. 그러니까 배가 한가운데 갔을 때 그 배 위에다가 딱 그려가지고 여기가 떨어진 곳이다. 근데 이제 배가 이제 저쪽에 도착했는데, 강 기슭에 도착했는데, 내가 칼을 찾겠다라면서 그 밑을 퍼보니까 당연히 칼이 있을 리가 없죠. 즉, 배는 갔는데, 아까 떨어진 그 지점. 그러니까 배가 간 거, 즉 변하죠. 근데 아까 칼이 떨어진 거, 과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과거에 머물려고 하는 그런 거. 그러니까 결국은 한비자가 포괄적으로 비판하고 있는, 제기하고 있는 것은 그 중심에서 결국은 변화를 읽는 자가 결국은 앞서가는 자고 변화에 뒤처지는 자는 뒤떨어지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그 첫 번째 문제고 또 하나는 왜 우리가 이제 한비자의 글을 보면 제왕에 관한 이야기가 많냐 하면은 그러니까 습삼이라는 사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설림상편에 나오는 건데 습삼이라는 사람이 전성자라고 그러니까 전상이죠. 전상의 그 집을 이제 방문하게 됐죠. 근데 전상의 집이 이제 그 산 기슭에 아주 딱 그 산 위에 있어가지고선 밑에가 다 보이는 그런 장면인데 막상 그 습삼이의 집이 이제 남쪽에 있었는데 그 나무를 심어놔서 이렇게 다 가려져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전상이 이렇게 표정을 보니까 안 좋아 보이거든. 그러니까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와서 하인들을 시켜 다 집을 그 나무를 다 베게 하다가 막 몇 그루 베게 하다가 이거 안 되겠다. 다시 이제 생각을 내가 전성자를 보니까 저 양반을 보니까 저분이 분명히 뭔가를 꾸미고 있다. 내가 저분을 알면은 위험에 빠질 것 같다. 즉 연못 속을 그 아는 자는 불길하다. 연못을 그러면서 나무를 베는 걸 중단을 시키고 결국은 나도 전성자를 모르고 전성자가 뭐 나 아는 거야 뭐 별거 아니지만 결국은 아랫사람이 윗사람의 생각을 아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 그것을 비유하는 것은 신하가 군주가 마음속에 품은 것을 알게 됐을 때 그 위험하다. 군주도 신하가 평상시에 잘 다룰 수 있지만 잘 그 화가 안 나게 해야 된다. 근데 군주의 그 일명 위험수위 그걸 넘어섰을 때 군주는 화를 내서 단순히 화를 내는 게 아니라 신하를 죽여버릴 수 있다. 고로 신하는 늘 군주의 영린, 마치 용의 영린을 건드리지 않는 것처럼 영린을 건드리는 것을 삼가야 된다. 우리가 조직사회에서 살다 보면 항상 금도를 넘어선다는 얘기 하잖아요. 결국은 그 금도를 넘어서지 않는 법, 그것이 바로 영린을 건드리지 않는 법. 한비자를 통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리더가 어떻게 하면 조직을 잘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냐라는 거. 특히 리더는 자기 관리에 철저해야 된다. 결국은 한비자가 제시한 것은 제왕학이긴 하지만 결국은 거호, 거오. 즉, 좋아하는 것도 버리고 싫어하는 것도 버려라. 군주는 무의로서 아무것도 하는 것이 무의이치, 즉 노자의 사유를 받아들인 거이긴 하지만 제왕들이 너무 자기 자신이 시시콜콜하게 하나씩 나서려고 하지 말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으면서도 다스려라. 또는 약팽소선. 마치 나라를 다스릴 때, 조직을 다스릴 때 생선을 굽듯이
생선을 삶듯이 너무 지나치게 관여하지 않으면서도 큰 어떤 그 강령을 잡고 그 조직을 다스려라. 이런 것들을 이제 한비자가 얘기하는데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좀 하고요. 또 하나는 또 이제 한비자가 아무래도 주축이 되는 것이 이제 개혁과 혁신이니까. 그래서 지난번에 그 그룹에 가서 강연할 때 결국 개혁과 혁신의 문제. 그리고 법치 리더십이라는 게 뭐냐? 그리고 조직을 인치로 가지 말자는 거죠. 시스템으로 가자. 그 시스템으로 가는 길은 결국은 법치 아니냐. 제도의 문제다. 그래서 공명정대하게 신상필벌을 갖고 하는 것이 결국은 중요한데 그것이 이 법과 리더십 아니냐라는 부분이고요. 약간의 그 비껴난 결국 생존기법을 배우는 게 중요하다. 우리가 맨날 그 원수불구건하라는 말이 있잖아요. 먼 곳에 있는 물은 가까운 불을 끄지 못한다는 말. 그러니까 말하자면 육아의 경전, 성선의 문제 굉장히 좋긴 좋은데 거기서 제시하는 것들은 어찌 보면 좀 그 원론적인 얘기란 말이죠. 그 원론적인 얘기에서 벗어나서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나. 한비자 글은 항상 인용이 많이 되는 거거든요. 사마천도 뭐 그 얘기하고 있지만 그러다 보니까 한비자를 한번 전체를 해야 되겠다 해서 몇 년 전부터 이제 작업을 슬슬 들어가다가 이번에 이제 그 완간을 했는데 진기육거의 그 한비자 신교주라고 하는 책이거든요. 교주라고 하는 책인데 이걸 이제 저본을 삼은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물론 아시겠지만 주석이 있고 이제 구두점만 찍혀 있고 이제 나머지 거는 이제 없는 그런 건데 이거를 이제 보면서 사실은 뭐 많은 고민을 하면서 뭐 번역자들이 이제 읽어보면 이번에도 이제 이런 그 번역의 흐름들 해제라든지 특히 이제 각주의 어떤 것들 그다음에 사기라든지 논어라든지 노자라든지 특히 이제 한비자의 유로편 같은 경우 해로편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이제 노자 책도 이제 번역을 했습니다만은 노자와의 어떤 연관관계라든지 이런 것들도 이제 번역에 좀 반영이 되도록 이번에 이제 작업을 했고요. 그래서 이거 정말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 문장의 어떤 모든 것들을 보여주는 것이 고전이다라는 생각을 해서 한비자를 읽을 때는 정말 특히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이게 그 어찌 보면 한비자라고 하는 그 사람의 그 어떤 틀이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또 비운의 인물이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이 참 고심을 많이 해서 글을 썼구나. 그래서 문장을 이렇게 우리 이제 뭐 아마 이제 한문 공부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제 공감하는 내용인데 그 글을 보면서 이런 부분에서 이러이러한 수사학적인 그러니까 수사적인 의미도 굉장히 많고 그래서 잘 좀 그 한비자 글이 갖고 있는 힘이 좀 존재한다.